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의 운송 서비스 과목과 관련해서 기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 위주로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운송 서비스 관련해서 악수의 행동 예절이 중요합니다. 예절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적당한 거리에서 손을 잡고, 손은 오른손을 내밀고, 손이 더러울 때는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웃는 얼굴로 해야 되죠. 찡그리지 말고,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 손 잡은 채로 말하지 않고, 손을 너무 세게 쥐거나 대충 하지 않는 거. 행동 예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똑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언어 예절입니다. 대화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불평불만을 하거나 함부로 떠들지 않고, 독단적이나 경솔하게 언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욕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도전적이거나 시비적인 언어는 하면 안 되고, 약점을 지적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언어 예절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고객 불만 발생 시 행동 예절입니다. 이것도 행동 예절도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불만 내용을 끝까지 참고 듣고요. 정중하게 사과하고, 불편사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로는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내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 후에 답변을 합니다. 경솔하게 그냥 제가 다 해드릴까요 하다가 나중에 왜 안 해주냐 그러다가 또 내 돈 물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내선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것. 자, 다음. 자, 물류란 무엇인가? 물류의 기능은 운송 기능, 포장 기능, 보관 기능, 하역 기능, 정보 기능이 있어요. 운송이라는 건 뭐냐면 수송, 운반, 한마디로 단순하게 이사한다는 얘기예요. 장소적 이동, 그리고 수요 충족 기능이 있고요. 물류는 쿠팡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하잖아요. 이것저것. 운송도 하고, 포장도 하고, 보관도 하고, 하역도 하고, 정보 기능도 있고요. 한마디로 물류는 생산과 마케팅 기능 중에 물류 관련 영역까지도 포함한다는 거고요. 수요 창조 기능이 있습니다. 쿠팡 생각하시면 쉽죠. 쿠팡 로지스틱스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제3자 물류입니다. 1자 물류, 2자 물류, 3자 물류를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1자 물류는 뭐냐면 화주기업이 사내에 물류 조직을 두고 물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거. 그냥 한마디로 회사에서 물류 업무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2자 물류는 뭐냐? 좀 더 발전된 거.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리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자회사가 물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밑에 자회사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물류는 뭐냐? 2자 물류에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으로요. 전문 물류업체에 아예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자회사도 필요 없어. 우리가 할 일만 할 거야. 물류는 너희가 해줘. 그런 식으로 돈 주고 그냥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물류는 사내에서 직접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외부의 전문 물류업체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거고요. 전문 물류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물류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기술개발팀은 기술 개발만 하고 나머지는 효율성을 위해서 니네 전문적으로 잘하는 물류업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제3자 물류의 효과입니다. 제3자 물류는 뭐라고 했죠? 아웃소싱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효과가 뭐냐? 화주기업은 제3자 물류업체의 고도화된 물류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자사의 핵심 사업에 주력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대 공급망 간에서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왜냐? 돈 주고 물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물류에 특화된 곳이잖아요. 물류가 핵심인 곳. 그러니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물류업체. 물류업체는 제3자 물류의 활성화는 물류산업의 수요 기반 확대로 이어져서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달성합니다. 물류업체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류 혁신으로 고물류비 구조를 혁신하고요.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조업체는 제조업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종합물류 서비스의 활성화, 공급망 관리 도입 확산의 촉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자, 여기에 더 나가서 제4자 물류라는 것도 있어요. 제4자 물류는 뭐냐? 물류를 돈을 주고 아웃소싱을 하는 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컨설팅 업무까지 해주는 거예요. 제4자 물류의 핵심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극대화한다.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제4자 물류의 4단계는 1단계는 재창조, 2단계 전환, 3단계 이행, 4단계 실행입니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재전, 이실. 자, 다음.
자, 물류의 발전 단계를 보면요. 용어예요, 용어. 용어에 대해서 알아맞추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MIS. 기업 경영에서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내외의 관련 정보를 필요에 따라 즉각적, 대량 수집, 전달, 처리,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인간과 컴퓨터와의 결합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과 컴퓨터와의 결합 시스템. 자, 그리고 전사적 자원 관리. 전사적 자원 관리, ERP는 뭐냐?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자, 그리고 공급망 관리, SCM. 고객 및 투자자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초의 공급 목표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관련된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전략이다. 자, 이걸 구분하자면 경영 정보 시스템은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인간과 컴퓨터와의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적 지원 관리는 인적, 물적, 자원 관련된 거, 자원. 여기는 경영 관련, 여기는 자원 관련. ERP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공급망은 공급 업체부터 소비자까지 그 흐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자, 운송 합리화 방안입니다. 공동 수송과 공동 배송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 수송의 장점. 물류시설 및 인원의 축소, 발송 작업의 간소화, 영업용 트럭의 이용 증대, 입출하 활동의 계획화, 운임 요금의 적정화, 여러 운송업체와의 복잡한 거래 교섭 감소, 소량 부정기 화물도 공동 수송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기업 비밀 누출에 대한 우려, 영업 부분의 반대, 서비스 차별화의 한계, 서비스 수준의 저하 우려, 수화조와의 의사소통 부족, 상품 특성을 살린 판매 전략 제약이 있습니다. 자, 공동수송에서 빨간색만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류시설 및 인원의 축소되고 운임 요금이 적정화되며 기업 비밀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공동 배송은요, 한꺼번에 같이 배송을 하는 거니까 수송 효율 향상, 그리고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요. 단점으로는 운임 덤핑, 운임 비용이 너무 싸죠, 잘못하면. 그래갖고 대처 곤란할 수가 있고요. 배송 순서의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한꺼번에 무지막지하게 많은 물건들이 배송이 되다 보니까 배송 순서를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만큼 택배 물건이 많으니까. 자, 공동 수송, 공동 배송. 자, 이 수송은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송은 화물 운송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송은 뭐라고 했어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물류시설 및 인원이 축소되고 운임 요금이 적정화되고 대신에 회사의 기밀이 누출될 수 있고요. 배송은 뭐라고 했죠, 제가? 화물 운송이라고 했죠? 뭐 자동차 같은 거, 택배 차량 같은 거. 그러면은 이제 수송 효율이 향상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되지만 운임 비용이 이제 대처 곤란하고 배송 순서의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도가 중간 등급이에요. 이전까지보다는 약간 덜 중요하지만 기출문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모아봤습니다. 자, 고객 만족을 위한 품질의 3요소는 뭐냐?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입니다. 품질의 3요소는 상품, 영업, 서비스. 상품은 성능 및 사용 방법을 구현한 하드웨어 품질입니다. 하드웨어. 영업은 뭐냐? 영업은 소프트웨어 품질. 상품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드웨어. 영업은 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서비스 품질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휴먼웨어 품질입니다. 서비스는 이제 사람을 응대하는 거기 때문에 휴먼웨어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자, 물류에 대한 개념적 관점에서의 물류의 역할입니다. 국민 경제적 관점으로는 물류비를 절감해서 소비 물가와 도매 물가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요. 자재와 자원 낭비를 방지해서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수 있고요. 국민 경제 개발 투자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의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경제 활동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운송, 통신, 상업 관련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반 활동을 포함한다. 자, 개별 기업 관점에서는요. 기업이니까 매출 신장을 도모할 수 있고 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한 원재료 구입과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자,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입니다. 개념으로는 정보 유통의 혁명을 통해 제조업체의 생산, 유통, 거래 등 모든 과정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하여 자동화,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첨단 컴퓨터 시스템이다. CALS, 컴퓨터 에이디드 로지스틱스 서포트. 자, 첨단 컴퓨터 시스템이다. 자, 이것을 도입하는 효과는요.
새로운 생산 유통 물류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했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산업 정보화 전략입니다. 기술 정보를 통합 공유한 세계화된 실시간 경영 실현을 통해서 기업 통합이 가능할 것. 정보 시스템의 연계는 조직의 벽을 허물어 가상기업이 출현하게 하고 이는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장벽을 허물 것입니다. CALS는 뭐냐?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자동화 정보 환경을 구축하는 거예요. 다음. 자, 택배 화물의 배달 방법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수화인 문전에서 행동하는 방법. 사람이 안 나온다고 이제 막 발광을 하면 안 되겠죠. 가족 또는 대리인이 인수할 때는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인수하는 건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화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잘 설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막 좀 항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주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파손 변질 시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요. 회수하고 변상하고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전화할 곳과 절차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배달 완료 후에 파손이나 기타 이상이 있다는 배상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돼요. 배달 완료 후에 배상을 해달라 하면은 반드시 현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부재시일 경우에는 방문시간, 송화인, 화물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문 안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문 밖에 부착을 하면 안 돼요. 자, 생각보다 운송 서비스 과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있는 거를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내가 화물 종사자로서 품격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택배 그런 거 많이 받고 택배를 보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아저씨 좀 불친절하네? 막 그런 느낌을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어렵지 않게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복해서 여러분이 귀로 듣기만 해도 시험을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